중에 이 가운데에 시름이 없으니 근심 걱정이 없으니 어부의 생애이로다. 자, 이 중에 갑자기 이 중에 이 가운데 튀어나왔는데요. 이 가운데라는 건 그냥 우리가 이 자연 속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크게 뭐 어려워할 부분은 아닙니다. 뭐 어떻게 해석하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살아가면서 시름이 없으니 어부생애가 최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어부라고 얘기할 때 물고기 잡이하는 사람 이야기할 때 아비 붙자 남편 붙자 어떤 것을 쓰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사전적 의미상으로는 이 부자를 쓰나 요 부자를 쓰나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문학 작품들 그런 선비들 유학자들의 작품에 보면 요 아비 부자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어부로 삼기보다는 물고기 잡이를 자연 친화적인 어떤 도구로 삼고 있는 그런 어부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뭐 우리 아버지는 어부예요. 해놓고 어부를 한자로 이렇게 썼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하진 않아요. 사전에는 이 부를 써도 되고 아까 써드렸던 그 남편 부자를 써도 상관은 없거든요. 자,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어부의 생애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건 이 어부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화자에 대한 화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자가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부로 표현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렵편주 작은 그 나뭇잎과 같은 조그마한 배를 만경파에 띄워두고 넓은 물에 띄워두고 인세를 다 잊었거니 인간 세상을 다 잊었으니 날간한 줄을 알랴? 자, 무슨 소리예요? 하루하루가 가는 것을 알 수 있겠느냐? 시간이 흐르는 것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연 친화적인 작품이 있을 때 그 자연 친화적인 작품 속에 인간 세상, 즉 속세죠. 얘는 속세에 대한 거부감이 있느냐, 거리감이 있느냐, 요것이 그 다른 작품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를 해놓고 문제화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을 거부하는 속세를 거부하는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하나의 체크해야 할 그죠?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작품은 어때요? 그죠? 인간 세상 속세에 대한 거부감이 드러나 있는 작품이에요. 하지만 뒤로 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름이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부의 삶이로구나. 조그마한 배를 넓은 바다 넓은 물에 띄워두고 인간 세상을 다 잊고 살아가니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고 즐겁게 지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속세를 잊고 근심 없이 사는 어부의 삶, 자신의 삶이 되겠죠. 자연 친화적인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언제나 어부삶 하면 무엇이라고요? 그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품 들어가 볼까요? 구번한 천심녹수. 자, 천심이라고 하면 무진장 깊다, 무척 깊다 혹은 무척 높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되겠고요. 녹수라고 그랬으니까 이번엔 깊다겠네요. 내려다보면 깊은 물, 푸르른 물, 돌아보니 만첩청산. 돌아보니까 첩첩이 쌓여있는 푸르른 산, 십장홍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홍록하면 아마 홍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속세, 그렇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그런 그 먼지, 막 이렇게 먼지가 일어나는데 그 마구 이렇게 심하게 일어난다라는 뜻으로 십장이라고 사용을 했겠죠. 그러니까 10길이나 되는 먼지, 붉은 먼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속세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속세가 얼마나 멀리 가려져 있느냐. 무엇에 의해서 가려진 걸까요? 바로 요거겠죠. 녹수나 청산. 주로 청산일 겁니다. 만첩옥산이 돌아보니까 있는데 그 청산이 얼마나 이 속세를 가리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속세로부터 멀리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역시 속세에 대한 거부감이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강호의 월백하거든. 자, 자연 속에 월백, 달이 희다. 뭐라 그랬어요? 밝으면 그것 더욱 무심하여라 그랬습니다. 무심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마음이 없다, 즉 욕심이 없다, 사심이 없다라는 의미로 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푸르른 물과 그다음에 푸르른 산이 있어. 거기에다가 달까지 밝게 뜨면 나는 무심한 상태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자연 속에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뭐예요? 십장홍진 바로 속세는 나로부터 멀리 있게 되겠죠.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9번 내려보면 깊은 푸르른 물이 있고 돌아보니 만겹이나 쌓여있는 푸른 산들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속세는 얼마나 가려져 있을까요? 잘 가려져 있겠지요. 자연 속에 또한 달이 뜨게 되면 더욱더 아무런 욕심도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세를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사심 없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청하에 밥알 싸고, 밥알 뭐예요? 밥을이겠죠? 밥을 싸고, 청하는 뭐예요? 청하. 술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그죠? 여기서는 뭐예요? 연잎입니다. 연잎에다가, 푸르른 연잎에다가 밥을 싸놓고, 도시락입니다. 녹류의 고기 깨요? 자, 녹류. 푸르른 버드나무의 고기를 깨요. 물고기를 잡아서 버드나무 가지로 꿰는 거죠. 그죠? 꿰어 놓는 거죠. 노적 화총에, 갈대죠. 그죠? 그 다음에 억새. 갈대와 억새꽃이 총은 이건 무성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성한 곳에 배를 메어두고, 그러니까 강가, 물가에 배를 메어두고 이런 뜻이네요. 일반 청의미를 어느 분이 알아실고, 자, 일반 청의미. 일반이란 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맑은 뜻의 맛,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맑은 재미, 맑은 의미의 맛을 그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나만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청의미라는 건 어디서 느껴지는 거죠? 바로 연잎에 밥을 싸가지고 버드나무까지의 고기를 꿰어서 배를 메어두고 그것을 얌얌짭짭 먹는 자연 친화적인 삶 속에서 느끼는 맑은 그런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연잎으로 밥을 싸고 버드나무까지의 물고기 잡은 것을 꿰어서 갈대와 그 다음에 그 억새풀이 무성한 곳에 배를 메어 두고서 그렇게 즐기는 그런 맑고 깨끗한 맛을 어느 사람이 알 수 있겠어요? 저만이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의미겠죠? 자연에서 맑은 재미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산두의 한운이 기하고 산두 산의 머리통이죠. 산의 머리, 그러니까 뭐예요? 산봉우리에 한운 한가한 구름이 생겨나고 수중 물 가운데에 백구가 피라, 물 가운데에 흰 갈매기가 날고 있다. 됐죠? 이해됐을 겁니다. 자, 무심코 다정하니 이 두 것이로다. 자, 무심코 앞에도 나왔었습니다만 사심이 없다 그랬죠. 사심 없음. 그 다음에 욕심이 없음. 욕심이 없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이 두 가지, 한가로운 그 구름, 그 녀석과 그 다음에 흰 갈매기다, 이런 얘기죠. 이런 자연물들은 전혀 무심, 즉 사심이 없고 다정한 녀석으로서 이 두 것을 나는 꼽을 수 있어요. 자연 친화적인 태도 그대로 드러나죠. 일생의 시름을 잊고 너를 쫓아 노러리라. 자, 뭐예요? 내 한평생 모든 근심 걱정을 덜어버리고 너와 함께 너를 쫓으면서 놀겠다, 이런 얘기겠죠. 너는 당연히 누구? 이 두 것이 되겠고요. 이 두 것은 누구? 한가한 구름과 흰 갈매기 되는 것 당연하겠죠. 자, 산봉우리에 한가로운 구름이 생겨나고 물 가운데에 흰 갈매기가 날고 있다. 아무런 욕심도 없고 다정다감한 녀석, 이 두 것이로구나. 한평생을 시름을 잊고 너희들을 쫓으면서 나는 살아가겠다. 정리됐죠? 자, 시름을 잊고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작품이 되겠고요. 자, 다섯 번째, 장안을 돌아보니, 장안하면 뭐예요? 장안하면 서울이에요. 서울, 수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한양이 되겠죠. 수도 서울 장안을 돌아보니 북거리 천리로다. 북궐 뭔지 알죠? 경복궁 궁궐이 천리로다. 천리 떨어져 있다. 이건 뭐예요? 정서적인 거리, 알죠? 물리적인 거리라기보단 정서적인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 3부분에는요. 속세에 대한 거부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4부분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얘기를 하면서 속세에 대한 어떤 미련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걱정 이런 건 전혀 없이 다 떨쳐버리겠다라는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5번째 수로 넘어오면서 정서적인 거리를 느끼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얘도 속세죠. 그렇죠? 북궐, 장안, 수도 이곳에 대한 어떤 관심과 미련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물고기를 잡는 배에 누워신들, 누워있다고 한들, 늦은 스치 있으랴, 잊은 때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잊었을 때가 있겠느냐, 잊은 적이 있겠느냐, 두어라, 관둬라, 내 시람 아니라, 나의 시름이 아니라, 그러나 어때요? 바로 떨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내 시름이 아니다. 제세연이 없으랴, 제세연. 나라를 세상을 구할 만한 어진 사람이 내가 아니라면 없겠느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위해서 일하겠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1, 2, 3, 4에서 1부터 4까지 속세에 대한 거부감이 드러나 있다가 5번째 나오면서 5번째 수로 오면서 세상에 대한 속세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심도 표면적으로는 어때요? 나는 그 시름을 두지 않겠다라고 그러면서 털어버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유교적인 사회에서는요, 어느 정도는 당연히 그 임금에 대한 걱정, 나라에 대한 걱정, 백성에 대한 걱정을 어느 정도는 드러낼 수밖에 없었으며 실제로 화자는 그런 걱정을 계속해서 하고 살았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수도 서울을 돌아보니 한양 쪽을 쳐다보니 그 대궐이 나로부터 너무나 멀리 이제는 떨어져 있구나. 내가 자연에 묻혀 산 지 너무 오래되어서. 물고기 배에 누워있다고 한들 잠시라도 잊은 적이 있겠느냐. 하지만 이제는 잊어버리자. 이것은 내 시름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닌 것 같다. 내 후배들, 어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겠지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다 정리해보면 자연 속에서 살면서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는 좀 잊고 편안히 자연 속에서 살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렇죠? 나는 걱정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일 시험이에요. 참 걱정돼요. 하지만 저 오늘 그냥 하루 확 제끼고 놀래요. 자, 그러면 그 녀석은 걱정하고 있는 녀석이에요? 아니에요. 걱정을 분명히 하고 있는 녀석이에요. 근데 그 걱정을 내가 의도적으로 털어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뿐이죠. 걱정을